처음이 항상 기억에 남잖아요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 기억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 기억으로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거든요. 경아님은 혹시 첫 기억이 좋거나 나빠서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었을까요? 좋은 음, 기억부터 얘기해 주죠. 저는 뭔가 공연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콘서트, 뮤지컬,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접해보지 않거나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그게 어떤 느낌이고 그냥 가서 음악 듣는 거 아닌가? 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음악을 듣고 보는 것보다는 뭔가 되게 다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면적이었던 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뭔가 큰 경기장에서 공연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무서웠어요. 음, 사람이 너무 많고 막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경기장이 가장 큰 경기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가 돼서 그 순간을 즐기고 다 같은 마음으로 즐기는 네, 거군요.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그 행복에 젖은 그 5만 명의 관중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이. 그래서 뭔가 필요 이상의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조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들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럼 나쁜 기억은? 기억이 나쁘다. 저는 치과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치과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첫 기억이 무난하게, 그냥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불편한 거 없고 아프지 않던데?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랑 첫 치과가 진짜 자긴 죽을 뻔했다. 나 울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치과에 대한 두려움의 그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게 비슷한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주사인 것 같아요. 주사요? 어릴 때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 좀 나이 들어서도 무서워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통증, 주사라는 것도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쵸. 치과를 가서도 이에 뭔가 이렇게 그쵸. 기계를 대니까 내가 모르는 처음 겪어보는 통증들을 느끼니까 그게 아프다고 느끼거나 무섭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고. 그쵸.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어떠한 경험, 음, 두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이 실제로 정말 내가 생각한 것만큼 두려웠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첫 기억이 나빴었던 경험이 아닐까. 그게 내 기억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시 치과를 갈 때는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거나 그쵸.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고. 그러면 기억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혹시 기억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기억력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기억력 저는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최대한 제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적어놔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하루 중에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인데. 저는 오늘 내가 뭔가 실수하지 않았나? 음. 그리고 혹은 내가 오늘 굉장히 잘했던 것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물건이나 이렇게 장소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네. 감정을 기억하고 그쵸? 그리고 그 오늘의 하루를 꼭 복기를 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뭔가 내 삶에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비슷한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렇죠. 근,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근데 그때 오늘은 뭔가 내가 뭐 그냥 가끔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걔한테 조금 인사를 좀 차갑게 했나? 아, 갑자기 집에 가서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오늘의 약간 내 수업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강사로서의 애티튜드는 어땠던 것 같지? 내가 오늘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오늘 나 좀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조금 격양돼 있었나? 약간 막 이런 복기도 좀 하고 오늘 내 수업은 어땠던 것 같지? 좀 제3자 입장에서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감정을 잘 기억하시는 분이군요. 네. 그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기억을 되게 못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이름을 진짜 기억을 잘 못해요. 사람 이름. 그러면 기억 잘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너무 죄송하고 학생들한테도 가끔 너무 미안하고 전혀 다른 이름을 말해요. 아니요 그러면 말을 못하죠.
그냥 이름을 안 부르는 거군요. 네. 그러다가 아니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석부 이렇게 한번 봐요. 빠르게끔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경우도 학생들 이름 진짜 오래 배운 학생들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근데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하죠. 약간 반전이네요. 방금 전까지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어서 그러네요. 감정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줬는데. 에... 근데 우리가 사람들마다 약간 이렇게 선택적 기억이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 반복적인 일을 하면 그걸 잘 기억하는 것처럼.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웹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면 아이디를 진짜 많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기도 하지만 네. 가끔은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뭐 생년월일 넣지 마라, 맞아요. 아니면 뭐 특수 기호를 더 넣으라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신기했던 게 지금 저도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무슨 뭐 쇼핑 앱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한 1년 만에 들어갔는데 아이디가 바로 기억이 나. 정말요? 비밀번호까지. 예를 들면 이게 완전하게 다 동일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억하는 게 맞는데 그쵸. 저는 일부러 다 다르게 놓거든요. 정말요? 기억력 진짜 좋으신데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기억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적어놨어요. 아. 근데 그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손에 대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타자 치는 것도 손에 대한 기억이잖아. 똑같은 별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그래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비밀번호 어떻게 외우고 있었지? 근데 나랑 전혀 관련이 하나도 없는 비밀번호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차번호,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거랑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네. 그게 좀 신기하고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살짝 그런 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숫자에 대거나 어느 하나의 배열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금 기억하려고 하나 보다. 와, 근데 제가 진짜 못하는 것도 그 이름이랑 그거거든요. 비밀번호 까먹는 거. 비밀번호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까먹어요. 아이디 비밀번호 저 진짜 잘 까먹고 심지어 저는 3개, 4개를 가지고 돌려 쓰는데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다 입력해야 찾을 때도 있고. 오늘 뭐 고백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쓰잖아요. 그렇죠. 뭐 사진, 노래, 뭐 아니면 일기, 뭐 맛, 냄새도 있을 거고. 경아님은 어떤 장치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억을 소환을 할 때는 사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기억을 소환 당하는 경우에는 장소나 냄새, 노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럼 사진에는 뭐가 많이 찍혀 있어요? 풍경이나 이렇게 먹을 거에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물이나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전 다양하게 찍어요. 뭐 음. 풍경 예쁜 풍경을 찍고 음식 예쁜 음식도 찍고 그다음에 저는 또 동영상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면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기록해두고 저희 뭐 게임하는 거 막 촬영해서 가지고 있고. 그럼 시각적인 걸로 좀 기억을 해서 네.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끔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네네네네. 그러면서 친구한테 너 그때 우리 뭐 했었잖아.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기억을 소환하는 게 가장 큰 게 예전에는 저도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사진은 어릴 때부터 많이 안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뭘로 기억을 소환할까 생각해 보니까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노래를 언제부터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간 거는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정말. 노래방을 처음 갔어요. 네. 그때 왜 갔냐면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시켰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했어요. 연습하러 혹시. 그렇죠. 너무 귀엽다. 6학년이 혼자 노래방을.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기억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고백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래 연습하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남자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연습하면서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야. 추억을 소환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노래가 참 그게 큰 것 같아요. 또 저희 나라는 노래방의 민족이어가지고. 그렇죠.
노래도 많이 듣고 노래방도 많이 가고 코인 그쵸. 노래방도 잘 돼 있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소환하는 방법 중에 좋고 요즘에는 유튜브로 노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댓글을 보면서 좀 기억을 많이 하는 게 노래 듣고 댓글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막 써주잖아요. 맞아요. 그때 되게 감동적인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의 추억들도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내 기억을 소환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청취자분들이 이런 소환하는 방법 중에서 다양하게 있으니까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처음은 어땠을까? 어, 기억나요? 저는 완전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에 일했었던 학원이 이제 모의 수업을 면접으로 해야지만 통과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이사진 분들 앞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수업을 해야 내가 이제 면접 통과되는 거니까. 그쵸. 그게 이제 시험의 마지막 면접 일정이었고, 그때, 엄청 떨었던 것 같아요. 엄청 떠는데, 막, 나 완전 할 수 있고, 나 잘할 수 있고, 이러면서. 혼자 막 되새기면서, 나 완전 잘할 수 있고 하는데, 막 처음에 이렇게 자꾸 막, 목 잠기고, 학생한테 얘기하는데 자꾸 목이 잠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떠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그쵸.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저떻게 끝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그 냄새, 환경, 공기, 그때 뭐,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그게 아마 기억의 저장법 중에서 가장 이렇게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어떤 무언가 진짜 내 에너지를 다 쏟을 때는 맞아요. 시각, 후각, 청각을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언제냐면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수능날 그 교실 들어갈 때. 그쵸. 그때 공기, 뭐, 한기와 공기, 네. 냄새. 그리고 그날 먹었던 점심까지.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근데 아마 경아님도 그때 면접을 보러 가서 그쵸. 뭐 수업을 하면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이사진 분들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게 더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도 그래 딱 생각나신 게 저도 그 대입할 때 실용음악과 입시 볼 음. 때 모 대학교의 그 문 열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이 사진처럼 남아 있어요. 그때 그 내가 엄청 추웠어가지고 그때도 달달달달 떨면서 와, 나 진짜 이렇게 추운데 노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우리가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방송에 대한 기억을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 했었을 때가 벌써 한 13년 된 것 같거든요. 한 13년에 14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꿈만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방송을 네.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안 잊혀져요. 스튜디오는 사라졌거든요, 이미. 네. 근데 그때 했었던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셨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저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편안하게 게스트 분들과 대화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첫 방송은 아직도 이 채널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 정말요? 한 3, 4년 전에는 제가 한 번씩 들었어요. 근데 들을 수 있으세요? 요즘엔 안 들어요. 아, 그쵸. 왜냐면 3, 네. 4년 전에는 격차가 크진 않았어요. 네. 뭐 제가 말을 엄청 잘하고 이렇게 성숙해진 사람이긴 했지만 근데 지금 한 이 방송 한 지 8년 넘었거든요. 네. 격차가 크잖아요. 그쵸. 지금은 뭔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은 더 능청스러워진 것도 있고 말을 할 때 강약이 생겼는데 그때는 분명히 편하게 말하고 그때도 말을 못한 것 같지 않은데 들었을 때 막 그 떨림과 왜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 했었을까. 맞아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부분만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한 지난 결과물들을 음, 볼 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 그렇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경아님의 기억 중에서 네. 처음 기억이 강렬했던 경험 있을까요? 저는, 아까는 이제 뭐, 문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저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 갔을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음, 만나 뵈었던 승무원분이 되게 기억에 남았다.
되게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어릴 때 갔었으니까. 저를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하셨던 그 승무원분도 되게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결국 거기 가서 핸드폰 잃어버렸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첫 입시의 그러니까 저는 한 12개 정도의 학교를 봤는데 그 12개 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있는 입시. 인생의 첫 입시인데 처음으로 본 대학교. 그게 지금 대화하면서 또 생각이 났나 보네요. 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이 대본 그냥 리딩 했을 때는 네. 해외 여행이었는데 맞아요. 방금 우리 그 여러 수능 가지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소환이 자동으로 된 것 같아요. 그 입시는 분명히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경아님도 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네. 나이였었고 이걸 잘 봐야 그래도 나의 나름 4년 동안 네. 대학이 4년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 진짜 바들바들 떨어서 아예 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른 노래 중에 가장 못 불렀었고 나의 정말 에너지는 제일 많이 썼지만 네 정말 그냥 그게 보여줄 수 없었던 네, 거군요.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망했었던 지금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첫 입시장의 첫 노래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네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잘해 오셨고 더 뭔가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신 게 아닐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청취자분들한테 경험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놀이동산 같아요. 놀이동산을 소풍으로 처음 갔었는데 우리가 공포를 느낀 적이 잘 없잖아요. 어릴 때도. 그렇죠. 뭐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겪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놀이동산에서 진짜 공포를 느꼈거든요. 놀이기구를 지금도 잘 못 타세요? 혹시? 지금은 타긴 타는데 나이가 들어서 무서운 걸 안 타려고 하는데 어릴 때 처음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처음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진짜 처음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탔는데 진짜 막 이렇게 두통도 오고 막 그 뭔가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와, 진짜 너무 긴장하셨나 보다. 너무 놀이기구 긴장을 안 하고 탔는데 타고 나서 이제부터는 다음 거 타자 그러는데 근데 못 타겠는 거예요. 친구 그냥 타자고 해도. 그래서 원래 중학교 때 가면 자유이용권 끊어주거든요. 그쵸, 거의 다. 그쵸. 많이 타라고. 그쵸. 소풍으로 간 거니까. 제가 한 5개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막 15개 타고 막 이랬었는데. 15개 역시 체력도 좋다. 어릴 때.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기억이 남고 지금 또 놀이동산 근처를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뭐 롯데 월드타워라든지. 그쵸. 그때 보면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강렬했던 게 아닐까 그쵸. 싶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또 대화 나눴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래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경아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저는 항상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 뭔가 내가 도전했던 거, 시도했던 거, 뭐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항상 뭔가 교훈과 공부가 됐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경험이었다. 그 경험 안에서 나의 감정들도 있을 거고 그쵸. 내가 더 잘하려고 했었던 노력들도 있을 거고 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단면적으로 기억하지만 나오고 보면 입체적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쵸. 완전히. 그래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어린 동생들한테 말할 때 라떼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꾸 뭐가 붙잖아요. 맞아요. 단면적인 건데 입체적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제가 꼰대가 되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꼰대는 아니고 라떼예요 그냥. 꼰대랑 라떼랑 같은 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다른 친구들도. 그리고 이색 질문 2가지 하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 좌절하고 포기했던 일을 지금 혹시 어떻게 기억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처음 좌절하고 포기했던 일? 뭐 노래를 했었는데 네.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무대에 올라갔었는데 뭐 저는 그런 경험들 네, 저는 진짜 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었었는데 그때 1라운드 때 제가 그냥 가사를 까먹어 버렸어요. 한 10초 정도를 제가
막 가사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거기 심사위원이 그 노래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킨 거군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 합격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게 벌써 12년 전 13년이 되려가는 이 시점에도 아직도 가끔 밤에 생각이 나요. 그 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내가 실수했던 게 내 마음을 너무 콕콕 찔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콕콕 찔러대기보다 약간 왜 그랬지? 약간 그냥 틀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대기해서 까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그거를 굳이 지어가지고 이상한 가사로. 나의 나름 인기응변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막 나갔던 거군요. 그쵸.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찰나의 순간에 살짝 다른 선택을 하면서 네. 오히려 더 뭔가 잔상으로 남아버리는 네, 순간. 지금 너무 그래서 항상 그게 너무 창피해서. 왜 그래서 이불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북키가 아직도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지금 들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때는 진짜 식은땀을 막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 가사를 막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 누구나 이런 기억들 하나씩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너무 좌절하고 포기했을 때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건데 조금 지나보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 나는 이런 실수했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 청취자분들이 그런 좌절과 포기를 겪는다고 너무 힘든 순간이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경아님한테 사이의 처음 기억은 뭐예요? 저 엄청 긴장했었어요, 정말. 처음 오셨을 때? 네, 제 첫 인생 이제 라디오였기도 하고, 저도 제가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되게 편하게 대본 읽으면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겠지 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고, 혼자. 자꾸 무슨 말을 했는지 갑자기 까먹고, 혼자. 너무 긴장하니까. 막 그래서 엄청 긴장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끝나고 나가면서 아 진짜 뭔가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희 문희님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과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이 같이 있네요. 저는 이제 경아님이 여기 역삼 스튜디오 말고 홍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쵸. 그때 아마 제가 그 스튜디오 간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경아님 해주신 얘기들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사전통화 할 때 심리적인 부분들을 확장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셨던 거고. 맞아요. 오늘까지 지금 한 3번 오셨는데 네. 편안하게 지금 대화하는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 오늘 1시간 정도 대화 나눴는데 경아님은 어떠셨어요?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마음 아픈 사연도 있었고 또 되게 즐거운 대화들도 있었는데 모쪼록 뭔가 이런 연말에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주제들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경아님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아님이 해주신 기억 때문에 저도 막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아쉬워요. 그래서 내년에 또 모셔서 아유, 너무 좋습니다. 경아님이랑 또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아님 우리 인스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의 인스타 422POD와 이메일 42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개인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못하는 게 어딨어 안 하는 거지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